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이것 때문에 국회가 한참 시끄러웠습니다.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과연 뭔지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라는 아마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데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선거제도 개혁,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서 국회에서 막 농성도 하고 했을 정도입니다.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했냐면,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포스터를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제도에 따라서 구성되는 국회의 모습이 바로 왼쪽에 보이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 독식을 하고 있는 거죠. 혼자서 다 먹고 있는 식탁에서 남의 사람들은 구경만 해야 되는, 이게 이제 지금의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라고 부릅니다. 다른 말로 하면 승자 독식, 1등만 되는 거,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거, 그 제도가 난 국회의 모습이고요. 지금 우리나라 국회 모습하고 딱 맞죠.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요 그림이 이제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. 이번에는 완전한 비례대표제는 아니고 사실 준연동형은 어정쩡한 겁니다만, 짝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, 어쨌든 그래도 비례대표제라는 방식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구성되는 국회의 모습이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국회의 모습입니다. 여기 보시면 다 다양한 사람들이 고르게 나눠 먹는 거죠. 승자 독식이 아닌 거죠. 그리고 국회 구성이 다양해집니다.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포스터가 1918년에 스위스에서 그 당시에 스위스는 이 왼쪽의 선거제도,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었는데, 이걸 비례대표제로 바꿀 건지 말 건지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던 시절이었고요. 그 국민투표 때 찬성하자,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라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입니다.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반대를 했냐? 지금 이 모습의 국회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. 근데 우리가 바라는 국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회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비례대표제라는 게 필요한데,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준자를 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되는데, 준연동형이라는 이름으로 좀 아쉬운 제도입니다만, 어쨌든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좀 복잡한 면은 있습니다만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하기 싫어서 어렵다고 하는 거고, 사실은 정치인들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자기들이 공부를 해서라도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시민들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제도는 아닙니다. 물론 이제 준자를 떼면 더 간단한데, 준연동형도 그렇게 어려운 제도는 아니고요. 이번에 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겁니다. 만 18세 선거권 하자, 준연동형 하자. 준연동형이란 말은 어쨌든 준자가 붙은 건 온전한 연동형은 아니라는 건데요. 온전한 연동형은 뭐냐 하면은 정당 지지율대로 300명의 국회의원을 그대로 나눠주는 겁니다. 30% 받으면 300명의 30%, 90석 주고, 10% 받으면 300명의 10%, 30석이죠. 30석 주고.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냥 단순한 방식은 아니라는 게 이제 준연동형이고요. 그러면 이 준연동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? 일단 지역구에서 225명을 뽑고 비례대표가 75명입니다. 그럼 지금도 숫자는 다르죠. 지금은 지역구가 253이고 비례대표가 47인데 비례대표 숫자만 좀 늘어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.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역구가 몇 명이든 비례대표가 몇 명이든 따로따로 뽑는 방식입니다. 따로따로. 일종의 따로 국밥이죠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연동형이란 말은 이 지역구 당선자하고 비례대표 당선자의 숫자가 서로 이제 상호 연동된다는 의미의 연동형인데, 완전한 건 아닙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.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? 그냥 하나의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A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A당이 20%의 정당 지지를 받았습니다. 그러면 온전한 연동형이면 300명의 20%면 60석을 받으면 되는 거죠. 간단합니다. 온전한 연동형은. 근데 이제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60명을 다 주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이 어쨌든 온전한 연동형은 안 된다. 반대해서 결국 준연동형이 된 건데,
물론 자유한국당은 이것도 반대하지만 어쨌든 온전한 연동형이면 간단한데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을 더 해야 됩니다.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60석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준연동형이니까 그건 아니고, 그런데 이제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 있다. 가령 이 당이. 그러면 두 번의 단계를 나눠 가지고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1단계, 2단계가 있다. 1단계는 어떻게 되느냐? 네, 1단계 배분은 뭐 이걸 법에서는 연동 배분 의석이라고 표현했는데요. 1단계 배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60명을 받아야 되는데 온전한 연동이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60명에서 일단 지역구 당선자 20명을 뺍니다.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. 간단하죠. 40명이 남죠. 40명의 50%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우선 1단계로 배분해 줍니다. 그러면 60에서 20 뺀 40 곱하기 0.5, 20석, 그죠? 나오죠. 그러면 이제 지역구 20명의 이 당은 비례대표 20석을 일단 받았어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2단계 배분이 있는데요. 2단계 배분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지역구가 225, 비례대표가 75라고 했는데 비례대표 75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각 당에 나눠주는 겁니다. 나눠줬더니 50석이 나눠지고 25석이 여전히 남아있다. 이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의 선거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건데요. 그러면 남은 이 25석을 한 번 더 나눠준다라는 겁니다. 그걸 뭐 잔여 의석 배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75명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1단계 배분 방식으로,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 빼고 50%씩 나눠져 가지고 75명이 다 나눠지면 그걸로 끝나는데 좀 남는다 이거죠. 좀 남으면 한 번 더 나눠준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한 번 더 어떻게 나눠주냐? 가령 25명이 다 나눠주고 나서 25명이 남았다. 그럼 그 25명을 그냥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는 거예요. 그럼 A당이 아까 20% 지지를 받았으니까 A당은 25명 곱하기 20% 하면 5명이 나오죠. 그럼 5명을 남은 걸 한 번 더 배분 받는 겁니다. 그래서 2단계로 배분을 받는 건데요. 그렇게 되면은 A당이 가져가는 최종 의석은 지역구에서 20명 됐고 1단계에서 그죠? 20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5명을 더 받았습니다. 그래서 총 45명이 되는 거죠. 자, 원래 A당이 그죠? 20% 지지면 300명에 20% 60석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연동형이면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45석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온전한 연동형보다는 A당이 좀 손해를 봅니다. 왜 손해를 보냐?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좀 적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. 그렇지만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. 만약 지금 선거제도라면 지역구에서 20명 받고 비례대표 좀 받아도 30명 언저리 정도가 될 텐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. 자, 제가 지금 설명드린 까지만 아시면 돼요. 우리 시민들께서는. 그렇죠? 시민들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내가 지지하는 당이 몇 석을 가져가게 되느냐가 관심거리일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. 이것이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모르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데 걸린 시간 얼마 안 걸렸잖아요. 앞에 서두 빼고 그죠? 들어가는 이야기 빼고 얼마 안 걸리면 3분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여기까지 기본입니다. 이제부터 심화로 들어가는데 심화는 이제 뭐 당원이거나 진짜 이렇게 좀 더 우리 이 A당이 45석 받은 다음에 이게 권역별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만 들으셔도 됩니다.